안녕하세요.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케이트쌤입니다.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 활동하기 전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아이를 책을 읽게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부터 책을 스스로 읽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책 읽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면서 도서 블로거 활동을 거쳐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로 선정되기까지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 역시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서평단 활동 때문이었어요.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도서 인플루언서이거나 아니면 꼭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도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도 가정에서 책을 함께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집이 생각보다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적극적으로 독서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집도 많진 않지만 있긴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책을 읽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아이들은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도 안 보이는 집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자발적으로 책을 읽게 만들어주기까지는 초반에는 부모님의 역량과 노력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한글을 떼기 전인 영유아 시기라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읽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책을 반복해서 재미있게 읽어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영어 유치부 영유아들 지도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대신 현장에서는 장르별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권을 지정해서 아이들 점심 다 먹고 남는 놀이 시간에 매주 책을 바꿔가며 다양하게 읽어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저희 아이 독서 지도할 때 똑같이 집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인데 다만 저희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읽어줄 때 매일 책을 바꿔가면서 읽어주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부모님이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그 시기에 아이들이 책에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글을 떼고 난 이후에도 되도록이면 아이와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도 주 1, 2회 정도는 횟수를 정해놓고 함께 읽었던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대화도 나눠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외벌이가 아닌 이상 요즘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챙기기에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독서 교육까지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 그건 솔직히 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하고 치우고 8시쯤 아이 붙잡고 그림책 읽어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집도 아이가 영유아였던 시기에는 남편 직급이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할 시기였기 때문에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는 할머니와 늦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힘든 거 꼭 참아가면서 그림책 읽어주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지와 노력이 독서 교육의 진심이 아니라면 힘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아이가 학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수월한 게 사실 요즘에는 대다수의 한국 아이들이 학교 입학 전에는 한글을 떼고 입학하기 때문에 혼자 책을 읽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이때에는 굳이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 도서를 폭넓게 읽게 해주는 독서 교육이 필요한 시기예요. 학년기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한글을 아예 모르는 영유아 시기보다는 독서 교육이 그래서 좀 수월하기는 합니다. 단 이것도 초등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아무리 늦어도 3학년까지는 습관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사춘교육이 시작하면 집에서 엄마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은 독서 교육하다가 엄마가 먼저 정신병 올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초등 1, 2학년 독서 교육에서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가 학습 만화예요. 학습 만화도 아이들 독서 흥미 유발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학습 만화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적절히 조절해 주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학습 만화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 주제로만 따로 얘기를 할 계획이에요. 요즘 학습 만화가 역사, 문학, 과학, 인문학 등 정말 다양한 장르별로 출판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관심을 책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학습 만화에만 집중하는 건 독서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 주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집에서 부모님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중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책만 펼쳐도 잠이 쏟아진다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시간도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여건상 책을 읽을 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집에서 부모님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TV를 본다거나 하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모님들은 핸드폰 보면서 아이에게는 너는 네 방 가서 책 읽어 이러면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아이들에게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선생님 오히려 1년을 기준으로 봐도 제가 엄마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는데 엄마 아빠는 집에서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저보다도 책을 안 읽어요. 이런 이야기 요즘 아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TV 시청을 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책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서와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